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코인 오마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시 21분 일요일 3월 16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역시나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뭐 크게 올라봤자 다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려봤자 지금 CME 갭상으로는 잠깐 그 CME 갭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종가가 얼마지? 금요일 날 종가가 84K 정도 되는데 지금 CME 갭이 이렇게 이제 메꿔졌고 사실 그동안 여기서 생겼던 CME 갭이 메꿔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린들 어떻게 됩니까? 84K 종가랑 이렇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눌렀다가 할 것이고 차라리 오히려 떨어지는 게 지금으로선 유리하다. 떨어져야지 지금 떨어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82K.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2.8K 정도 되죠. 지금 딱 이제 노란선 부근인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또갭 메꾸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내일 아침까지는 하락이 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탈시켜 버리게 되면 요 추세 요 추세를 이탈시켜 버리게 되면 한번 이 저점을 또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이 구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추세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요 추세, 지금 빨간 추세 있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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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요 저점부터 해갖고, 요런 식으로 형성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요 트렌드를 좀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좀 잡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 패턴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인데, 일단 요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로 봤을 때 FOMC 이슈가 좀 가장 좀 커다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미증시도 이제 그랬지만 일단은 그 예산안이 뭐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안도 그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뭐 S&P도 뭐 지금 나스닥이 최근 들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좀 상방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커다란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ETF 쪽에서 유출이 생기는 또 영향이 좀 있거든요. 유출이 좀 생기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좀 이더리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글로벌 M2 서플라이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먼저 이제 글로벌 M2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행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약간 M2 자금이랑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지금 디커플링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선행 지표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M2 자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선행 지표로서 향후 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M2 자금이 조금 떨어졌다가 횡보한다 하더라도 그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유동성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최근에 그 어떤 북한 뭐냐 해킹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기관들의 이 약간 이 보수적인 좀 기관들이나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산운용사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ETF에 대한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최근 이 13일 날에는 그래도 유입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14일 날 조금 빠졌고 피델리티나 비트비 뭐 호들 쪽에서는 조금씩은 이제 들어와 주고 있다. 이제는 이런 좀 이제 매도만 있는 이런 수급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다시 조금씩은 살아나 주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렇게 블랙락 쪽에서도 지금 순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인베스코라든지 이런 바네크 쪽에서 최근 들어가고 조금은 순유입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그 ETF 쪽에서는 유출세가 조금 강한 이런 좀 추이가 펼쳐지고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유입세가 어느 시점에서 조금 빡세게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뭘 해라? 단기 매매를 좀 하시라. 단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하나 추천드렸죠. 뭐 드렸노 내가? 제가 어제 이제 카바 같은 애들 요거 이제 단기로 좀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아마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뭐 눈여겨 보셔도 되긴 하는데 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가 요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방송이 요때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먹으면 좋잖아요. 뭐 여기서 뭐 여기까지 먹어도 한 5%에서 뭐 빠르게 팔아도 뭐 한 5%에서 9% 정도 수익은 나오는 거니까. 요런 거 그냥 단기 해갖고 하고 뭐 바운스 토큰 뭐 오늘 좋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요런 것들을 제가 단기방 일명 이 김단타방 김프로 단기 타점방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간혹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여기서 하실 분들 꾸준히 하실 분들은 여기 단기 타점방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뭐 타점 매수가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도 매수지만 매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을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방 같은 경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냥 매수 실어 나가면 매수하고 매도 실어 나가면 매도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막 딱 기계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손절해야 될 때 물론 손절하지만 이렇게 단 하루에 한 번 매매하셔갖고 이렇게 수익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방은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단타방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 아래 번호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세 글자만 딱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프로 딱 세 글자 문자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하여튼 요런 이제 내용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 바이비트 해킹한 자금을 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BTC까지 전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요거를 이제 현금화하지는 않았다라는 뭐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 단 하루 만에 15억 달러를 이 해킹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뭐 이런 해킹 기술의 어떤 고도화, 뭐 북한이 이 해킹 능력이 뭐 하여튼 어떻게 이제 뭐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광범위한 이런 좀 자금 탈취를 위해서 막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심지어 이제 이번에 어떤 투심에서 가장 영향을 줬던 거는 이제 바이비트와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해킹에 이제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제 어떤 거래소도 여기에서는 뭐 안전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생기는 바람에 좀 최근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돈을 좀 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거래소들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보안 강화에 따른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덱스 거래소라든지 이런 분산형 거래소 이런 것들이라 뭐 개인 지갑들, 뭐 콜드 지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인 지갑들 같은 것들의 사용량이 또 증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뭐 특히나 또 규제 기관들의 이런 감시라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그 보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마운트 곡수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빨갛나 그죠? 너무 좀 눈 아프다. 이런 마운트 곡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다오, 그리고 코인 체크, 뭐 비트피넥스, 뭐 쿠코인, 뭐 폴리 네트워크, 뭐 등등등 해갖고 제가 쭉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해킹 사건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세는 조금씩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여튼 뭐 이 일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시장은 역시나 이런 일들을 이제 겪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기술력들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응 능력들도 더 이제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갖고 이 암호화폐에 따른 이런 보안 기술이라든지 이런 규제 체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개선될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도 이 거래소를 항상 쓰실 때 지급 준비율이 좀 높은 그런 거래소를 좀 쓰셔야 됩니다. 지금 업비트도 지급 준비 굉장히 좋아요. 그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업비트가 이제 10월 암호화폐 예측은 지급 준비율 100% 이상 작년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7% 정도의 지급 준비율 금전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망한다 하더라도 보유할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업비트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고 맡기는 업비트 해갖고 산무 장치로 이용자 자산 뭐 보호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작년에 있었고 하니까 뭐 너무 뭐 걱정할 건 미리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트는 지금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120일 200 EMA를 이제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지금 살짝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1시간 봉상으로는 요런 좀 추세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 선을 또 별도로 한번 그어 볼까요? 요런 추세를 현재 만들어 주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4시간 봉상으로 4시간 봉상으로 여기까지는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81K 정도 구간까지 되겠는데, 여기에 단기간에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CME 갭을 매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그게 뭐 선물을 하시는 분이나 뭐 단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타점을 또 잡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관망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 일단 1차 매수를 우리가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2차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또 안 뺀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어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구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 가장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추세가 바로 요 추세거든요. 결국에는 어디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결국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은 대략적으로 88K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제 내려오면 올수록 이 선들은 이제 수렴 구간을 더 만들게 된다. 수렴 구간이 이제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주게 됩니다. 아래로 주건 위로 주건 수렴이 이런 식으로 이평선 라인들이 몰려들게 되면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도 몰리고 방향성을 밑으로 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배열이 어느 정도 좀 이 우상향 패턴으로 올리려면 결국에는 저점대를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상방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 그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요번 주봉은 어쨌든 이 여기서 양봉을 그래도 만들었고 그 다음 주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래도 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막 약보합권에서 막 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주게 되면 양음 양이 이제 되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가정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이렇게 반전의 순간을 좀 그려줄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여전히 김프로의 관점은 관망이지만 조금 더 상방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 근거에는 이런 이제 N2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어떤 흐름도 지금 5일선을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할 만한 친구들은 가봐도 전 여전히 여전히 뭐 좋다라고 이평선 있는 걸로 볼까요? 가봐도 뭐 여전히 뭐 물론 좋고 스페이스 아이디가 좀 좋아 보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꼬리 물량 매집봉 떴고 이 매집봉 약간 요거를 약간 잡아먹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윗꼬리 작업 들어오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매집봉 들어왔고 여기를 지켜주고 저점 지켜주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요거 스페이스 아이디가 단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뭐 단기 하실 때 좀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시다 하시면 김프로 단기방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 통해 갖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승인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자, 뭘 해야 된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